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형은 2025년 9월 2회차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생명보험은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문제당 3점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970년대에는 생명보험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험 시장도 단체보험 위주로 전환되었다. 2번 1977년에는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생명보험 회사의 자산 규모와 수입 보험료가 대폭 증가하였다. 3번 1980년대에는 생명보험이 고도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생명보험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2번 피보험자 수는 1인만 지정할 수 있다. 3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은 2번 피보험자 수는 1인만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피보험자 수는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 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개별 생명보험 약관의 기준이 되는 가는 나, 별표 15에서 정하고 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모두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기 때문에 가에는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2번 보험업법, 3번 보험업 감독 규정. 정답은 1번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에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2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3번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이고 보험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2번 처약서에 포함된 질문표에 명시된 사항은 제외한다. 3번 처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청약서에 포함된 질문표에 명시된 사항은 제외한다가 아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2번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위험 선택의 조건이 완화된다. 3번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위험 선택, 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입한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번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번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 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게 되므로 신규로 보험 계약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순수 보장성 보험 등 상품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가입자 간의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영되어야 된다.
2번, 동일한 위험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3번, 보험 가입자 간의 부담을 차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도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험 가입자 간의 부담을 차등하게가 아닌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언더레이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료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 설계사에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2번, 수령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3번,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일일 수금, 일소식 통장 수금 행위로 수령한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수령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입니다. 1번은 보험 설계사의 서명이 아닌 회사 이름에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한다가 맞게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일일수금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특정 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한 군의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이다. 1번 도덕적 해이, 2번 역선택, 3번 자발성 계약. 정답은 2번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역선택에 해당되고요. 1번 도덕적 해이, 계약 이후 우연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1번 도덕적 해이가 되겠고요. 3번 자발성 계약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직접 회사 또는 영업소, 낯선 자에게 자발적 가입하는 걸 뜻합니다. 11번 문제부터는 보험 법규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생사혼합보험,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재산보험의 상품. 2번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3번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3번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입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개인 자동차 보험, 일반 개인 보장성 보험, 일반 장기 보장성 보험과 재산보험 중 저축성, 질병사망 특별약관 부가 상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예로 든다면 은행, 투자매매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방카슈랑스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 보험회사 외에 1개의 2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2번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재산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3번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2번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품 요약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 등을 포괄하는 자료이다. 3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자료는 제외한다. 이번 문제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자료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알맞은 것은 우수인증 설계사는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괄호 퍼센트, 25회차 괄호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괄호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번 2170, 2번 3450, 3번 4170. 이 문제는 숫자 전체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가 90%, 25회차가 80%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보험회사 주체의 방송매체 업무 광고, 2번 보험회사 주체의 간행물 업무 광고, 3번 보험회사 주체의 방송매체 상품 광고. 광고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업무 광고의 경우에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 광고와 상품 광고의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면 외우기 좋습니다. 상품 광고는 온라인 매체, 배너, 동영상, 방송 매체,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되고요. 업무 광고의 경우에는 온라인 매체, 동영상, 방송 매체 이 두 가지가 광고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 광고이면서 간행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맞게 연결된 것은?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괄호 이내에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에서 정한 정기공시 항목에 대하여 공시하며 결산공시 외에도 분기 결산일로부터 괄호 이내에 주요 경영지표 및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간략한 분기별 임시결산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1번 2개월, 3개월, 2번 3개월, 3개월, 3번 3개월, 2개월. 정답은 3개월, 2개월인 3번이 정답입니다.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결산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결산공시는 3개월, 임시결산공시는 2개월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 2번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3번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적 계약 체결 형태이기 때문이다. 민원 발생의 이유가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적 계약 체결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연결하는 판매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적 계약 체결 형태라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보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3번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자,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 투자는 결국 배당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이지 이자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괄호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1번 3천만원, 2번 3,500만원, 3번 4천만원. 정답은 3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세제 혜택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번 매월 모집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3%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3번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 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의 설계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1번 문제부터는 생명보험에 대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당 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업법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2번 생명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3번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기간이 장기적이며 실손보상을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한다. 4번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은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약관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자, 생명보험의 정의에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기간이 장기적이며 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보상을 주된 원칙으로 한다가 아닌 정액보상을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합니다.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낙성계약성, 2번 부합계약성,
3번 사행계약성, 4번 선의계약성입니다. 자, 정답은 2번 부합계약성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은 부합계약성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계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번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이 있다. 3번 여러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한다. 4번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약을 의무부가 특약이라고 한다. 자,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2번 가입자 편의성 도모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면 선지급 특약 또는 우량치 할인 특약, 이런 제도성 특약들이 존재하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생명보험 상품에서 보장성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연금저축보험, 2번 변액종신보험, 3번 자산연계형 보험, 4번 퇴직연금보험. 자,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은 2번 변액종신보험입니다. 자, 1번, 3번, 4번 전부 다 저축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이나 사고로만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번 만기 환급형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다. 3번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4번 정해진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피보험자가 언제 어떠한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특정 질병이 아니죠. 자, 2번은 만기 환급형 설계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4번의 경우 정해진 보장 기간 내에 사망한다는 건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 자체가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 3번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4번 적립형과 보장형은 최저 사망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적립형과 보장형은 최저 사망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유니버셜 보험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며 3번은 변액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적립형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장형은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가 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 나 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번 3,100, 2번 3,400, 3번 4,100, 4번 4,400. 정답은 3번 4,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험의 증여세, 이전에도 문제에 나왔었죠. 4천만 원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별도로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숫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된다. 2번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3번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4번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계약과 변액보험을 비교하였을 때 맞는 것은 1번 가, 2번 가, 나, 3번 가, 다, 4번 가, 나, 다.
자,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표에서 보시면은 나에 해당하는 자산 운용은 반대로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 변액 보험은 특별 계정으로 운용이 되고요. 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이율은 일반 보험은 공시 이율, 변액 보험이 실적 배당 수익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제외한 나와 다는 일반 보험과 변액 보험이 다르게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연금보험과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 2번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3번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이다. 4번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이 아닌 초과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맞는 보기며 2번이 보장성 보험으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초과하는 보험이다 라고 바뀌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는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한 문제당 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상해, 질병, 자동차 보험이 있다. 2번 보험업법상 재산보험 상품 중 질병보험만이 상법에 분류되어 있지 않다. 3번 2008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도입된 보험 상품이다. 4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에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다. 자,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간에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 맞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상해 질병,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간병보험이고요. 2번 보험업법상 재산보험 상품 중 질병보험이 아닌 간병보험이 상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2008년이 아닌 2003년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 시 도입된 보험 상품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보험이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의미한다. 2번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3번 인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손해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한 계약의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 목적물이 가진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은 몇 개인가? 교통재해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번 2개, 2번 3개, 3번 4개, 4번 5개입니다. 이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은 3번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건 교통재해보험은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질병보험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암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 질병보험에 해당됩니다. 보기에 있는 장기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개가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번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4번 신체상해의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이 기인해야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가 아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이유는 우연성 요건에 충족되므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보상받을 수 없다가 아닌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2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번 발생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4번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변경되어도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자,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므로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 시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2번 특화된 질병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다. 3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에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4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자, 이 중에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특화된 질병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다 입니다. 비싸다가 아니고 저렴하다가 되겠죠. 보험은 항상 모든 기준을 확률에 둡니다. 그래서 특화 질병으로 질병의 종류를 제한할 경우는 오히려 보험료는 저렴해지게 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암 직접 치료 시 입원 급여금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위암으로 인한 1회, 2회 암 직접 치료 입원입니다. 치료 횟수는 총 2회였고 입원 일수는 50일, 90일. 입원 기간은 사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6월 20일까지라고 하는데, 자, 회당 입원 기간 한도가 있습니다. 120일. 2번 1일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죠. 1번 50일, 2번 93일, 3번 120일, 4번 150일. 정답은 3번 120일이 되겠습니다. 동일 질병의 입원은 하나의 입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위암으로 인한 두 번의 치료를 각각 입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위암으로 인한 치료, 동일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의 입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입원을 1회로 산정하여 50일과 90일, 140일을 입원하였어도 회당 입원 기간 한도가 120일 보장이므로 기간은 120일 보장받는 기간이 맞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동일인이 다수로 가입하더라도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2번 실손 의료비도 정액 보상 계약을 할 수 있다. 3번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4번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두 보험 모두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 상품이 된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동일인이 다수로 가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인 실손보험을 가지는 경우와 개인 실손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상품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정액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번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보상하죠. 4번 생명보험회사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개인연금보험은 비례 보상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입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이다. 2번 상품 구조에 따라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3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 간병보험은 실손 보상 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되었다. 4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실손 형태가 아닌 정액 보상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2003년 8월부터 판매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손 보상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1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 주계약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2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이다. 3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은 소멸한다. 4번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 자,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질병 사망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통해서만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자, 2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상해보험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아니죠.
4번 저축성 보험이 아닌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보험 문제 40문항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셔서 생명보험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